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는 삼성 SRA 자산운용이 영국 런던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조세 도피처를 활용해 어떻게 세금을 회피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들도 나왔습니다. 삼성 측은 조세 도피처를 활용한 것은 절세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관행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영국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16층짜리 오피스 빌딩. 유명 법률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 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3호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1억 4,50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를 보면 삼성 SRA 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는 법적으로 이 건물을 직접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케이먼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뒤 펀드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신탁회사를 만들어 부동산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형태의 구조를 짰습니다. 자금의 절반 정도는 독일은행으로부터 대출화돼 대출을 받은 주체는 삼성 SRA 펀드가 아니라 조세 도피처의 이 신탁 회사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펀드가 아니라 케이먼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건물의 임대 수익은 모두 역시 케이먼에 있는 신탁 회사로 귀속됩니다. BNP 파리바 은행이 지난해 만든 투자 홍보 책자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자가 런던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 도피처인 저지섬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페이퍼 컴퍼니가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는 구조가 삼성 SRA의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를 피할 수 있고 둘째,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이자를 갚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세율이 낮은 저지섬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if you buy and sell property, then there are taxes on those transactions. But if you have a holding company, you don't need to trade the property itself. You can just sell shares in the holding company, and that's how you transfer control of the building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in doing so, you can avoid taxes. 삼성 SRA 자산운용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세금을 많이 주고 수익률을 적게 가져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뭐 100억 줄 걸 50억으로 가져오느니 같은 영국에 아니면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의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영국에 대한 세금을 절감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히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지난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1,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습니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 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삼성 SRA가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를 짠 것과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이제 설립국에서 받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설립지를 이제 조세 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그 양국 간의 세율 차익,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에서 그런 이제 좀 절세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면, 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한 뒤에 그런 조항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거든요. 한국 자본인 삼성 SRA는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만큼 결국은 피장파장의 상황인 걸까요? 대다수의 이제 평범한 납세자들은 뭐 케이만 아일랜드에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난 그 유명한 로펌의 컨설팅 피를 내고 할 만한, 물론 돈도 없고 그런 이제 기회를 알지도 못하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의 조세 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제한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실상 열려 있는 통로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형평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즉 피장파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는 더욱 돈을 벌고 일반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조세 도피처의 마술입니다. 부자들이나 다국적 기업이 조세 도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의 부담은 평범한 납세자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lobally, we think there's around 21 trillion, well, between 21 trillion to 32 trillion dollars of assets held offshore. So the whole offshore industry is very damaging to governments and the amount of taxes they can collect. 조세 도피처를 통한 투자는 투자업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절세 테크닉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결과적으로 상위 1% 부자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의 세금 수입을 사실상 훔쳐가도록 허용하고, 그래서 생긴 빈 고가는 99% 서민들에게 채워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